좋아요, 구독. 종가 베팅 섹터 좀 스포를 해주셨죠. 원자재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자세한 얘기 전해주실래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1억 돌파했던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도 오늘 이제 그 그 특징 섹터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종가 베팅의 종가 섹터. 베팅, 종가 베팅 네. 섹터는 그 비철금속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렇게 갈게요.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해요. 일단은 이제 비철금속은 이제 원자재라고도 해야 될 것 같고 실물 자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먼저 가게 되면서 금도 최근에 따라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값 같은 게 2,100달러를 돌파를 했고 2,200달러를 이제 돌파할 거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JP모간 쪽 같은 경우도 금 가격이 2,300달러 돌파할 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구리가 그동안 이슈가 많았으면서 조용하다가 네. 최근에 와서 또 구리가 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주식에 대안이 될 만한 섹터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여기 제한이 됐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비트코인, 금, 구리. 그러니까 실물 자산 쪽으로 지금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물 자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외 유명 IB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구리 가격이 1만 달러 정도 갈 거라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들 이제 수익성 안 나는 공장도 문 닫아버리고 공급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론 하이브리드 구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 중요한 건 대전제는 금리 인하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좀 들썩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준비하면서 원자재 시장 들썩이는 가운데 그러면 종가 네. 베팅할 종목은 어떤 거 바라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두 종목 쪽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알루코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대표적인 비철금속 알루미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리 열심히 얘기해놓고 왜 알루미늄 얘기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은 차트를 보고 이후 산업을 할까 알루코가 두 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종목을 바꾸다 보니까 앞에 걸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루코를 했는데 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금속 알루미늄이니까 아직까지 알루미늄 가격이 그렇게 큰 반응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종가 베팅 섹터에는 원자재를 말씀드렸는데 종목은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좀 제한시켜서 또 이것도 모멘텀이 되니까 추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로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 그 중견기업이 참여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SG가 상한가에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재건 테마들을 들썩이는 요인들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에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하는 그런 연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알루코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한국철도공사하고요. 한국철도공단이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철도 재건 사업 협력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도 재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차, 고속철 누가 만드냐면 당연히 현대로템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대로템 쪽으로 그 철도 차량, 알루미늄 차체를 현재 알루코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도 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도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4,2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는 3,4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할게요. 종가 베팅할 종목 알루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원, 손절라인 3,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조금 작은 섹터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변동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쪽이 저는 게임 쪽이 아닌가 싶어서 게임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여전히 게임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밀렸었어요. 하지만 현재 중국 내 사정이 그렇게까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바로 나왔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게임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또 빠르게 회복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게임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신작에 대한 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작이 없다 보면 성장 동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에게 관심을 좀 쏟기에는 다소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기간이 이제 좀 지나오면서 다시금 게임사들이 앞다퉈서 신작에 대한 발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신작들이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할 때 이제는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동남아, 유럽 그리고 북미 시장을 굉장히 큰 시장을 바라보면서 성공했던 전략이 있고 게임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 쪽만 바라보기보다는 동남아라든지 일본, 또 유럽, 미국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이 높은 쪽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게임 섹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두 종목, 네. 한 종목이죠. 한두 종목은 좀 네. 그렇고요. 한 종목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한 종목 어떤 걸까요? W 게임즈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네.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W 게임즈가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이제 W 게임즈가 거의 10%, 11%에 가까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같은 날 크래프톤도 급락이 좀 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기업의 급락의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크래프톤은 인도 시장에서 방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거고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WCNC라고 하는 엔터사를 설립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연 100억의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W 게임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100억을 쓴다고? 그러면 재무제표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어제 이제 과하게 나왔는데 W 게임즈가 연에 얼마를 버냐면 영업이익 기준 네. 2천억을 법니다. 오. 근데 여기서 100억 쓰는 게 네.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인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이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 아티스트들을 모집을 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 이제 공연을 해주고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을 이제 얻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조금은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W 게임즈의 게임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행성인 카지노. 네, 카지노 이제 게임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게 왜 매출이 높냐면 일단 첫 번째 전체 매출의 9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됐고 또 게임 형태의 컨셉상 다른 게임들은 유료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게임을 시작함과 동시에 유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익 구조가 다른 게임사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높은 영업이익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객이 북미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겠죠. 달러로 결제를 네.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굉장히 또 호재성 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WCNC라고 하는 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W게임즈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다른 게임사들은 신작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네. 신작이 예전작과 비슷하면 또 비슷한 대로 욕먹고 또 신작이 예전작보다 못하면 또 못한 대로 욕먹고 그런데 카지노는 구작과 신작이 크게 네. 차이가 날 게 없잖아요. 디자인만 이제 네.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성장성이 그럼 없느냐였는데 그 성장성을 이번에 WCNC라고 하는 신사업으로 이제 극복해보겠다, 이겨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W게임즈의 어제의 조정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이제 천천히 좀 분할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5만 3천 원 그 이상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